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효정입니다. AWS 월간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월 월간 웨비나 주제인 비즈니스 차별화, 민첩성 확보, 리스크 회피를 위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도중 질문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세션 중에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고투 웨비나 질문창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비공개로 답변된 것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본 온라인 세미나 자료는 2018년 5월 현재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매주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시는 시점에서 본 강연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션 주요 주제입니다. 먼저 왜 지금 기업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AWS의 차별점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비즈니스 전환에 성공한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의 베스트 프랙티스, 즉 고려사항 및 성공 요소를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관점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AWS의 경험을 패키지화하여 제공할 것을 고객분들이 요청함에 따라 출시된 AWS 마이그레이션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클라우드 도입 단계 및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설명드린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기업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AWS는 이러한 기업에게 어떠한 차별점을 제공하는지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이것이 대표하는 것은 빠른 변화로 인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대일 것입니다. 이미 기업의 평균 수명이 과거 대비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예산이 고객을 확보, 지원, 유지하는 기술 기원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CIO의 역할이 전통적 IT 이외의 책임, 즉 매출 창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에 기업들은 한정된 자원, 신생업체의 속도 대비 부족한 민첩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보안에 대한 기대 및 규제 준수로 리스크 관리도 동시에 해야 하는 관계로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WS 클라우드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비즈니스 속도를 느리게 하는 기술 부채를 제거하고 이로 인해 생긴 자원을 차별화 가능한 핵심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변화 대응력과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AWS 고객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 오일앤가스의 경우 AWS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통하여 시간 소모적이고 고비용의 작업을 줄임으로써 TCO를 52% 절감하고 시장 출시 속도를 향상하였습니다. 3M 헬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AWS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으로 기존 10주 이상 걸리던 인프라스트럭처 준비 시간을 몇 분으로 줄여서 의료정보 분석이라는 핵심 미션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의료 산업에서의 비용과 품질 문제와 같은 혁신 과제에 좀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고객들이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였을까요? 시장 대응을 위해 기존 전통적 IT 모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존 IT 모델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딜리버리 부문이 내외부 업무를 모두 동시에 지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왼쪽 위 노란색으로 표시된 제품 서비스의 특정 LOB 부문에서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해 IT 인프라스트럭처 딜리버리 조직의 자원 필요시 해당 IT 자원 확보를 위한 내부 경쟁이 타 비즈니스 조직과 존재했던 관계로 우선순위 설정 등 시장 변화 속도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집안에 사설 발전기를 하나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각 방에서 한정된 용량의 전기를
경쟁적으로 끌어다 쓰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존 IT 환경의 기술 부채는 이것을 좀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우선 모델에서는 기존 인프라스트럭처 딜리버리 부문이 클라우드 COE를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즉, 클라우드 COE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변화 관리 구심점으로 활동하게 되어 클라우드 활용 베스트 프랙티스, 자동화 등 IT에 대해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베스트 프랙티스 적용의 예로 엔드 유저 컴퓨팅은 SaaS가 도입 가능하며 제품 및 서비스 에러비 조직의 경우 클라우드 COE를 통해 효율적인 클라우드 활용안을 제공받아 시장 대응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자원 필요 시 필요한 만큼만 즉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사설 발전기를 구축하여 사용하지 않고 한전에서 필요한 만큼만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단순히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소비하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IT 자원을 온디맨드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전기는 끄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COE가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정된 IT 자원 확보를 위한 내부 경쟁 및 우선순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차별화를 위한 프로세스 최적화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므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30% 이상 추가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미 기투자했던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더라도 특정 기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기존 IT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AWS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가는 여정에서 기존 온프레미스 IT와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연결을 지원합니다. 즉, 컴퓨팅 환경, 사용자 인증 및 허가와 같은 보안,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에 대한 프로비저닝, 통합 네트워킹, 데이터 통합 및 라이프사이클 관리 측면에서 유연하고 다양한 아키텍처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고객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비즈니스 차별화를 위해 제공하는 AWS의 장점 중 대표적인 것은 AW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리전은 AWS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들이 위치한 물리적, 지리적 위치로 각 리전은 다수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의 가용 영역에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해도 다른 가용 영역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리전 내 가용 영역 간에는 빠른 프라이빗 광섬유 네트워킹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중단 없이 가용 영역 간 자동으로 장애 조치가 이루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을 고객분들이 손쉽게 설계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AWS의 글로벌 인프라는 현재 전 세계 18개의 리전과 55개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 초까지 12개의 가용 영역과 바레인, 홍콩, 스웨덴, 미국의 4개의 AWS 리전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AWS 엣지 로케이션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및 남아메리카를 포함한 24개국 56개의 도시에 105개 엣지 로케이션 및 11개의 리전 엣지 캐시, 즉 총 116개의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를 두고 있어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손쉽게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 시 적은 지연 시간으로 컨텐츠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규모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이 AWS 클라우드로 가는 이유도 손쉽게 전 세계를 상대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가치를 구현하고자 해서입니다. 이때 기업들이 맞닥뜨린 또 하나의 도전 사항은 민첩성입니다. 즉, 스타트업과 같은 속도로 새로운 고객 서비스 경험을 실험하고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AWS는 무엇이 다를까요? AWS는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프라,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코어 서비스,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모바일, 분석, IoT 및 AI, 그리고 관리 도구,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및 마이그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의 기능을 갖춘 테크놀로지 인프라 플랫폼을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기술 지원, 전문가 서비스, 큰 규모의 파트너 생태계를 함께 제공하여 진정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같은 속도로 손쉽게 새로운 고객 서비스와 경험을 실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AWS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온 관계로 사실상 모든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지원합니다. 고객들이 민첩성을 위하여 클라우드로의 사업자로 AWS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이와 같이 AWS가 제공하는 기능 및 혁신의 속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안 및 규제 준수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의 조직에서 빠르게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신중할 것인지는 어려운 선택 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보안을 선택하면 민첩하게 시장에 대응하기가 힘들었고,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 문제 발생 시의 리스크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이러한 부분에서 AWS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장점이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인프라스트럭처 보안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보안에 민감한 금융 규제 기관인 필라의 사례를 보면 필라의 시소는 자체적으로 보안 구현 시보다 AWS에서 더 좋은 보안 옵션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면과 같이 AWS는 네트워킹, 암호화, 사용자 및 계정, 컴플라이언스 부문에서 다양한 기능의 보안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는 다수의 국제적인 인증, 인가를 획득하고 있고 이러한 AWS의 국제적 인증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KISMS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비즈니스 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시 보안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책임 공유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AWS의 가상머신 사용 시 하이퍼바이저 윗단은 AWS가 관련 보안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하이퍼바이저 윗부분은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와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 구성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고객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고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적용 부분도 고객이 선택하게 됩니다. AWS는 이를 위한 다양한 보안 도구 및 파트너 도구를 제공합니다. 즉, 데이터 암호화를 손쉽게 고객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AWS는 체크박스와 같은 옵션을 제공하지만 최종 선택은 고객이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에서의 변화 대응을 위하여 비즈니스 차별화,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비즈니스 리스크 감소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로서 클라우드, 특히 AWS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워크로드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AWS 고객 사례를 통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특히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즉 고려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요청 계기를 살펴보면 콜로케이션 혹은 아웃소싱 계약 변경, DC 통합, 비용 절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중에는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임원분 중에는 조직이 좀 더 선진화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본능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임원들이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시 모든 사람이 믿고 이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ROI를 포함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통해 확신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IT 환경의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엔터프라이즈 IT 환경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로 많은 경우 CMDB의 정확성 혹은 서버 정보 등이 저장된 컴프레션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존 과거 파트너들이 미래에도 계속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질문들을 살펴보면 기술적인 부분도 추구하지만 상당 부분 people, 즉 인력과 프로세스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는 대부분 기업이 조직 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의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를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관점에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조직은 클라우드 여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유의 제약사항 및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즉 매스 마이그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WS 어카운트 팀 혹은 파트너와 함께 고객들은 AWS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 즉 파운데이셔널 익스피리언스를 가지면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후 고객들의 IT 포트폴리오, 즉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I/O 측면에서의 서버 사용 현황, 어플리케이션 간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 의존성을 발견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툴을 고객과 함께 배포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케이스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설정하게 되겠죠. 기존 포트폴리오 수준 분석에서 개별 어플리케이션 수준으로 관심을 이동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라 부르는 세 번째 및 네 번째 단계에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및 마이그레이션 실행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이 과정을 스케일러블하게 진행합니다.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새로운 운영 모델, 즉 클라우드로 확대된 패치 관리, 모니터링, 인시던트 관리 등을 포함한 인프라 운영 관리 모델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객들이 마이그레이션 경험을 가지게 되면 추가적인 웨이브를 통하여 마이그레이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게 되며 운영 모델 역시 최적화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클로즈드 루프 피드백을 반영하여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 혹은 웨이브는 신규 비즈니스 케이스, 새로운 디스커버리 및 플래닝 활동을 수반하며 고객들의 지속적 마이그레이션 역량 개선에 의해 선순환 효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대화된 엔터프라이즈 IT 아키텍처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해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먼저 준비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관찰된 핵심 베스트 프랙티스 중 하나는 바로
임원 스폰서십입니다.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은 대개 시니어 리더십에 기반하며 강력한 임원 스폰서십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리거시 시스템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비즈니스 및 IT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강력한 리더의 지지는 분명한 목표를 제공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변경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결과 및 성과를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상적으로는 다른 조직의 리더, 즉 CISO, COO, CFO, HR, 리걸 및 구매 등으로부터의 강력한 지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직으로부터의 지지는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고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조직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베스트 프랙티스 중 고객 내 기본 역량 확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이 몇몇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혹은 신규 개발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은 강력한 기본 역량, 즉 파운데이셔널 컴피턴시를 보유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스크래치부터 시작하는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구해넣어보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규모의 일부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에 대해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 볼 수도 있겠죠. 점점 더 많은 고객분들이 강력한 시니어 리더십 기반 하에 워킹데이 50일 안에 50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해보기처럼 작은 규모, 손쉬운 아키텍처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학습 기회를 제공받고 퀵윈을 조직 내 보여주어서 관련자들이 변화 주도자, 체인지 에이전트로 역할을 하고 해당 경험을 변경 관리 메커니즘으로 삼아서 향후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잘 진행되도록 합니다. AWS는 이러한 파운데이셔널 베스트 프랙티스를 방법론화하여 AWS의 어카운트 팀과 파트너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는 기본 역량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서는 인력 트레이닝, 필요 인력 고용, 혹은 파트너 활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필요한 기본 역량을 보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훌륭한 학습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트레이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성공에 필요한 인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AWS 고객분들은 다른 조직과의 협업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CCOE, 클라우드 센터 오브 엑셀런스 혹은 클라우드 프로그램 오피스를 구성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해 및 확장하고 조직 전체에 대한 거버넌스를 학습하는 데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클라우드 팀은 고객 서비스 기반 접근 방법으로 주요 관계자들에게 관련 지식, 프로세스, 기술을 이네이블 함으로써 셀프 서비스 역량을 키우고 기존 리더십 프로세스를 단순히 옮겨서 리드 타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조직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합니다. 또 새로운 운영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자동화, 조직 내 속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링, 아이덴티티 및 액세스 매니지먼트, 코스트, 즉 페이 애즈 유 고 전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인프라 운영 부분의 경우 클라우드로 확대된 패치 관리, 모니터링, 인시던트 관리 등을 포함한 인프라 운영 관리 프로세스 수립도 필요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기존 매뉴얼 수행 시의 에러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레이션스 애저 코드로서 패치 관리, 모니터링, 인스턴트 관리 태스크들을 자동화하는 클라우드 운영 모델 구현 부분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역량 확보 부분에서의 세 번째 요소는 테크놀로지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올바른 보안 기반, 그리고 우리가 종종 랜딩존이라고 언급하는
마치 헬기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랜딩존에 안착하는 것처럼 고객의 워크로드가 안착하게 되는 계정, 보안, 네트워크 관련 프로덕션용 베이스라인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랜딩존을 수립한 후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빠르고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안전하게 마케션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조 아키텍처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인력,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경험을 통한 기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로 이러한 클라우드 기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AWS의 어카운트 팀을 접속하셔서 빨리 이러한 경험을 가지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베스트 프랙티스 중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뒷받침하고 조직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고유의 비즈니스 동인 그리고 제약이 존재합니다만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공통적인 비즈니스 동인이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케이스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케이스는 보시는 것과 같은 단순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비용 절감과 같은 비용 효과성 외에 실제 계산이 쉽지 않은 여러 비즈니스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클라우드 이코노믹스에 기반한 진정한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마켓 확장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되는 IT 워크로드에 대한 비용 절감 외에 실제 글로벌 가용 영역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얻게 되는 비즈니스 유연성과 민첩성 향상, 그로 인한 글로벌 마켓 확장 동력을 가져다주는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 이점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케이스를 작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이코노믹스에 기반한 비즈니스 케이스는 비용 회피와 같은 비용 절감 위에 운영 비용 효율화, 그리고 비즈니스 민첩성, 운영 탄력성 향상, 작업 생산성 강화 같은 비즈니스 가치 부분의 드라이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 케이스 내 비용 회피와 운영 비용 효율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비용 회피는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 확장 갱신, 그리고 하드웨어 갱신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운영 비용 효율화는 고객분들이 가변적인 워크로드에 대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고객 비즈니스에 대하여 단순히 리호스팅, 즉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의 경우에 있어서도 운영 비용을 30% 정도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도 라이사이징,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리아키텍팅 전략 등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비용 최적화가 가능하겠죠. 비용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고객분들은 초기 선투자를 제거하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 그리고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 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심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나 데이터 전송의 경우 많이 사용하실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시고 근무 후 혹은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끄는 방식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으시더라도 AWS는 2006년 출범한 이래로 66번의 가격 인하를 고객에게 제공한 관계로 비용 절감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온프레미스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해 데이터 센터 혹은 콜로케이션 시설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외에도 이를 위한 환경, 즉 시설 전원 및 쿨링, 네트워킹, 서버, 스토리지, 하이퍼바이저, OS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경우 하브 스택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간소화하는 것으로 최대 70%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리아키텍팅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를 자동화와 함께 적용하시면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시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처음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 방식을 통해서 기존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를 단순히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고 예약 인스턴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스템 조직 효율화는 일단 배제하더라도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시게 됩니다. 여기에 인력, 클라우드 시스템 측면의 효율화 방안을 도입 시 더 높은 비용 효과를 누리게 되고 서벌리스와 같은 클라우드 최적화 아키텍처러의 전환,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레이션스 애저 코드와 같은 프로세스 자동화까지 적용 시 비용 효과를 극대화하게 되겠죠. 이외에도 클라우드 비즈니스 케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가치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출시 시간 단축, 운영 민첩성 향상, 빠르게 저비용으로 아이디어 실험에 의한 비즈니스 민첩성 개선입니다. 또 리스크 대비를 위한 규제 준수, 시스템 가동 중단 감소로 인한 운영 탄력성 향상과 자동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성, 개발자 생산성과 같은 작업 생산성 강화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개의 고객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공통적으로 언급한 클라우드 이코노믹스 기반 비즈니스 케이스 고려사항을 요약하면 화면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종합하여 GE 오일앤가스는 이러한 비즈니스 민첩성, 운영 탄력성 향상, 작업 생산성 강화, 비용 회피, 운영 비용 효율화와 같은 모든 영역의 드라이버를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였고 2015년에만 300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 13밀리언 달러를 절감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즈니스 케이스 개발에 관심 있는 고객분들은 여러분의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AWS 클라우드 이코노믹스 팀 및 밸류 엔지니어링 팀을 통해 관련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은 이러한 드라이버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템플릿 기반으로 고객과 작업을 지속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대상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발견 및 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비즈니스 케이스 및 클라우드에 대한 기반 경험을 가지게 된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플랜 수립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좋은 계획은 각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시 드는 비용, 어떤 역할의 인력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 정도 소요될지에 대한 자원 모델, 시간이 지남에 따른 비즈니스 케이스 현실화뿐 아니라 여러분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함에 따라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하고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업의 IT가 오랜 기간 복잡하게 구성된 관계로 그들의 IT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관련된 것들이 어떠한 의존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비즈니스를 수행해온 고객 중에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비즈니스 요구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술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수백 고객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통하여 AWS는 신속한 마이그레이션 시 고객의 환경을 센싱 및 반복 가능한 합리적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기존 환경을 반영하는 충실한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 환경 디스커버리 툴 도입으로 데이터 수집의 자동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 환경에 무엇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성능은 어떠한지, 그리고 AWS로의 마이그레이션 시에 적절한 라이트 사이즈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미디어 회사인 컨드네스트의 경우 데이터 센터 내 워크로드를 이러한 툴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마이그레이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수집된 데이터 모델을 보니 대부분의 서버 활용률이 낮았던 관계로 마이그레이션 시 적절한 크기의 인스턴스로서 좀 더 효과적인 비용 절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데이터 수집 시 동시에 5명의 인력이 풀타임으로 CMDB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관련 핵심 관계 인터뷰 결과 CMDB에 들어가 있지 않은 추가적인 데이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로 하는 경우 큰 규모의 기업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또 하나의 도전사항은 데이터 센터가 처음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즉, 구성 변경으로 인하여 수집된 데이터 모델은 현실과 다른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어서 10% 정도는 항상 데이터에 변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WS는 기존 시스템 환경을 반영하는 데이터 모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데이터 모델 수집에 있어서의 자동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AWS가 관련 툴 에코시스템에 투자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 예로 리스크 네트워크와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 변화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디스커버리를 지속적으로 자동화하고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같은 꽤 낮은 수준의 의존성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마이그레이션 패스 및 인스턴스 라이트 사이즈를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컴프레hen시브 디스커버리 시에는 TSO 로직을 통하여 온프레미스 인스턴스와 적절한 AWS의 EC2 인스턴스를 매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WS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적용하여 구성 정보, 의존성 관계, 성능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이그레이션을 통하여 성능이 개선되기도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실행 및 운영 전환 베스트 프랙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몇몇 개의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으로 기본적인 경험을 갖게 되고 합리적인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설정하였다면 이제는 나머지 구성원들이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및 스케일러블하게 마이그레이션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디스커버리 툴 및 어세스먼트가 수행된 후 각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은 다음 6가지 다른 패스 중 하나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2011년 가트너가 설정한 5가지 패스를 변경한 것으로 고객들은 이 패스가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선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리프트 앤 시프트입니다. AWS는 가트너의 5가지 패스 중 리호스트, 즉 리프트 앤 시프트를 추가하여 6개로 확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은 리프트 앤 시프트입니다. 윈도우 혹은 리눅스 기반 워크로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클라우드로 기존 워크로드에 있는 기술 부채를 그대로 옮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나 클라우드로 기존 워크로드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AWS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가용성 및 성능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중요한 것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추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마이그레이션 시 대부분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되지만 어떤 경우는 고객이 경험 및 학습하는 배움의 기회를 갖기 위해 수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패스는 리플랫포밍입니다. 웹로직을 통캣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조직에서 프로프라이티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전환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다른 패스는 리펄처싱으로 많은 조직에서 워크데이, 드루팔, 세일즈포스와 같은 사스 기반 솔루션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는 인프라스트럭처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서 많이 제공하는 파트너가 있어서 조직에서는 이것을 구매하여 다른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처럼 Pay as you go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아키텍트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관리형 NoSQL,
서벌리스 등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존 IT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는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단순히 셧오프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고려 시점에는 적절하지 않은 관계로 특정 부분은 그대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두고 추후 다시 고려하는 것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수백 고객의 마이그레이션 경험을 통하여 고객들은 AWS가 클라우드로의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시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AWS의 마이그레이션 시 관련 마이그레이션 여정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후반부에 MAP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각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은 비즈니스 케이스에 기술된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자주 고려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리스크,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가상화된 X86 플랫폼은 가장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워크로드이고, 보다 복잡한 워크로드는 메인프레임 워크로드의 현대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서 AWS와 AWS 파트너는 관련 경험, 전략, 그리고 매우 강력한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초반부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백오피스 그리고 유저 컴퓨팅 분야에서는 사스 기반 모델로의 리퍼처싱도 많이 관찰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수행 시 이를 지원하는 많은 도구가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를 도와줍니다. 클라우드 인재의 경우 지속적인 동기화로 58개 어플리케이션을 AWS로 일주일 만에 마이그레이션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스케줄드 다운타임이 거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AWS 서버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여러분의 VM 이미지를 AWS로 이전하도록 지원합니다. AWS의 스노우볼과 같은 오퍼링은 US DoD 수준의 보안을 보유한 80TB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가 배송이 되면 대량의 데이터를 로드 후 shipping 라벨을 변경하고 이것을 AWS로 재전송하면 해당 데이터를 고객이 사전 지정한 AWS 환경으로 적재하게 됩니다. AWS 스노우 모바일의 경우는 100PB의 세미트럭 트레일러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주차한 후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백업하고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경우는 물리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보다 매우 빠르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대부분의 상용 오픈소스 DB 플랫폼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혹은 EC2상의 고객 소유 데이터베이스로 간단하게 DB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들 중에는 그들의 프로프라이어티한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싱 어그리먼트를 만족하는 고객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마존 오로라 혹은 하이엔드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가능성과 속도에다가 오픈소스의 간편함과 비용 효과성을 결합한 MySQL, 포스트그레 RDS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원하기도 합니다. AWS의 파일 게이트웨이는 로컬 방식에서 NFS 방식 마운트를 지원하며 저장된 오브젝트는 S3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AWS 마켓플레이스에는 약 3,000여 개의 도구, 제품 서비스를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몇 초 안에 여러분의 AWS 환경으로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이 고객들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으나 고객들이 이러한 다양한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멀티 스텝 마이그레이션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주신 관계로 2017년 AWS는 새롭게
마이그레이션 허브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마이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을 중앙에서 플래닝하고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모니터링하는 허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를 통하여 고객들은 적합한 AWS와 파트너의 마이그레이션 툴을 검색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갱신 현황을 조회하고 진행에 따른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허브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고객들은 단지 사용하는 마이그레이션 관련 툴과 소비하게 될 AWS 자원의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실행 시의 조직 전략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시 CCOE는 변화 관리의 구심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여 IT 조직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카탈리스트로서 적용합니다. 변경 관리, 트레이닝,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조직에서 인프라스트럭처 팀과 앱팀은 서로 잘 만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관계로 효과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팀을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벽을 없애고 기존 IT 조직 내 사일로가 아닌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도록 팀을 얼라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를 업계션 마이그레이션 전략별 혹은 LOB별로 구성하여 각 마이그레이션 팀이 보유한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추어서 해당 비즈니스를 실현하도록 합니다. 즉, 이러한 팀 구성을 통하여 새로운 외부의 업계션 마이그레이션 요청이 오더라도 해당 팀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추어 확장성 있고 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AWS는 마이그레이션 파트너의 역량 및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하여 엄격하고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AWS가 보유한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파트너를 통하여 고객분들은 마이그레이션 시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WS의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파트너들은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관계로 최신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이러한 전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틀짜리 트레이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의 IT 담당자가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시 AWS 및 파트너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 최적화와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스케일러블하게 확장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고 랜딩존 및 운영 모델이 이에 맞추어 진행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지식 또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객의 경험이 확장됨에 따라 기본 역량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력 부분의 경우 처음 클라우드 팀이 생성 시 린하게 그리고 작게 시작되나 적절한 클라우드 비즈니스 오피스로 확장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거버넌스, 파이낸스, 마케팅 혹은 좀 더 큰 조직을 커버하게 되고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팀은 인프라스트럭처 및 신규 서비스 온보딩을 커버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세스 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좀 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방법론 및 전략을 적용하게 진화할 것입니다.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여러분의 랜딩존도 진화할 것입니다. 즉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AWS 계정과 함께 매니지드 서비스 파트너가 제공하는 운영 모델을 연계한 자동화가 지속되면서 랜딩존도 이를 수용하여 진화하게 됩니다. 고객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추가적인 AWS 및 파트너 도구를 사용하여 성숙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온프레미스로 심리스하게 연결되고 공통 모니터링 툴, 컴플라이언스, 프로파일링 툴로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과 여러분의 디시내 자산들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GE 오일앤가스의 클라우드 여정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로서 말씀드린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서처럼 경험에 기반한 기본 역량을 쌓는 실험 단계에서 시작하여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생성하였고
이후 마이그레이션 수행 및 이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웨이브에 걸쳐서 34개 데이터 센터를 4개로 축소하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GE는 140년 된 전통적 제조업체지만 플랫폼 제공 스타트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 대비 52%의 TCO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러한 AWS의 경험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들에게 마이그레이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즉 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을 포지션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도입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클라우드 도입 여정을 크게 프로젝트, 파운데이션, 마이그레이션, 리인벤션의 4단계로 구별합니다. 필요한 형태의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POC를 수행하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기대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1개에서 2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테스트 혹은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종의 실험 단계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고객사내 클라우드 기본 역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파운데이션 단계에서는 AWS 환경에서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대비한 기초 환경, 즉 핵심 베이스라인인 랜딩 존을 구축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및 VPC 구성, 보안, 계정 관리의 최소 조건을 구현한 랜딩 존 상에 신규 워크로드를 추후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온프레미스 환경의 어플리케이션들을 AWS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하는 단계로 한 번에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수행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수행 시 어플리케이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결정하게 되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6R입니다. 기타 마지막으로 리인벤션 단계입니다. 리인벤션 단계는 마이그레이션 후 어플리케이션의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하는 단계로 리아키텍팅, 리엔지니어링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리고 있는지도 고민하고 개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기존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후 그대로 유지 관리할지 혹은 모놀리틱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서버리스 방식으로 개선할지를 결정하여 실행합니다. 이제 AWS 클라우드 어답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MAP 내 MRA, MRP, 확장성 있는 마이그레이션 실행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클라우드 도입 즉 프로젝트 단계에서 조직 내에는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클라우드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도 아직 좀 기다려보자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기술이 시장에 등장 시 혹은 조직 내에서도 등장하는 현상, 캐즘으로 이러한 캐즘을 타개하는 방안을 리더분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의 타개를 도와주는 방안으로 파운데이션 단계와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AWS의 메커니즘이 바로 MAP, 즉 마이그레이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MAP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고객의 기본 역량 구축 여정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관련된 메커니즘을 방법론으로서 제공하고 있고 계정, 보안, 네트워크를 랜딩 존으로 제공하여 워크로드가 이전할 수 있는 안전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비즈니스 필요성에 기반하여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계획 및 마이그레이션 실행을 지원합니다. AWS는 MAP를 통하여 적절한 기본 역량을 조직 내 형성하고 비즈니스 케이스 마이그레이션 플랜 지원으로 기술 부채를 청산하고 혁신에 포커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WS는 지난 몇 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백의 고객과 마이그레이션을 4배 빠르게 진행하였고 35% 비용을 절감하고 최소 25% 이상의 자원을
좀 더 매출 생성 작업의 전담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MAP는 말기션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고 말기션 시나리오에 대해 자동화 및 가속화하는 말기션 도구를 소개하고 있으며 AWS 생태계 내 증가하는 경험 있는 AWS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고 AWS 말기션 전문 프랙티스인 프로서브를 통한 지원과 고객사 IT 프로페셔널이 말기션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말기션 버블에 대비한 크레딧 인베스트먼트 모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법론 부분의 경우 AWS에서는 이것을 반복 가능한 MRA, MRP, 말게션의 3단계로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들의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한 후 0.5에서 하루의 신속한 어세스먼트 과정을 통하여 고객의 현재 상태 및 말게션 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보유해야 할 기본 역량 중 식별된 차이에 대하여 파트너 혹은 프로서브를 통해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생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케이스 및 말게션 계획이 관련자들의 컨센서스를 얻고 난 후에 대규모 말게션 실행, 즉 말게션의 스케일 단계로 이동하게 되며 이 경우 필요시 말게션 서비스 크레딧에 대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AWS 어카운트 매니저를 접촉하셔서 이러한 관련 프로그램의 개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MAP 중 MRA, 즉 말게션 레디니스 어세스먼트는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0.5에서 하루에 이르는 워크샵 혹은 인터뷰로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에 연계한 60여 개의 질문을 드리고 관련 부분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여 다음 단계인 MRP, 말게션 준비 및 계획 단계에서 준비되어야 할 주요 갭을 식별하게 됩니다. 칼프는 클라우드 말게션을 대비한 고객의 비즈니스 역량 부분을 비즈니스, 피플, 거버넌스 관점에서 평가하고 테크니컬 역량 부분을 플랫폼,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스 부분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관련 진단 결과가 샘플로 나와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평가된 부분이 AWS 프로서브나 말게션 파트너를 통해서 다음 단계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녹색으로 평가된 부분은 이미 고객분이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말게션에 대비할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부분의 지원이 필요 없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붉은색으로 진단된 부분, 그리고 노란색으로 진단된 부분 중 고객 상황에 따라 관련 식별된 차이, 즉 갭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인 MRP, 말게션 플래닝 단계에서 AWS의 프로서버 인력 혹은 파트너 인력의 투입을 통해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관찰사항 및 필요 조치가 해당 지원 필요 항목에 대해 추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대규모 클라우드 말게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AWS의 어카운트 매니저에게 요청하셔서 MAP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혹은 MRA 워크숍으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내부 IT 정보에 대한 데이터 디스커버리, 비즈니스 케이스 개발, 그리고 말게션 파트너를 선택하셔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AWS가 고객 중심 접근과 혁신으로 선도하고 있으며 AWS는 MAP 프로그램, 도구, 파트너 활용으로 고객분들이 자신의 속도로 원활하게 말게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객들이 비즈니스 차별화,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 리스크 감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AWS는 향후 140년 동안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운영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GE의 CIO가 언급한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